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아, 요즘 어제 오늘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설거지가 많이 좀 밀렸는데, 아, 목, 목소리도 기기 조작 미숙으로 됐어요. 근데 참 오늘도 꼭 방송하는 날이 이상해요.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오늘은 또 막 이렇게 방송 직전까지 막 소음이 많아서 지금 소음이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맥주 기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또 저쪽 리얼텍 저쪽이 갑자기 소리가 커져가지고 그거 잡는 바람에 캠파이어 78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간에 뭔가 방송하는 날에는 뭔가 하나씩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시작하겠습니다. 730회 잠시만요. 네. 730회 옥스퍼드타임즈쇼 2023년 7월 14일 이놀리 CFR 나토, 우크라이나, 폴란드, 인도, 튀르키예, 중공, VOA, RFA, 차이나 옵저버, 차이나 인사이트, BBC, 프랑스 24, 퍼스트 포스트, DW 알자지라, 성렬양, 원희룡, 철수영, 김기현, 김태우, 김길성, 온통 KTV. 25대 강대국론, 폴란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 25대 강대국론 펼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총론 대신에 세론을 다시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볼까 합니다. 왜 폴란드냐? 그냥 우연적인 계기인데, 채텀하우스류는 뭐죠?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채텀하우스류로 저는 간주하는 편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채텀하우스류가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개념을 씁니다. 멕시코 직접 투자에 대해서 영국 블랙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서입니다. 아니 무슨 종속 이론도 아니고 직접 투자하면 여러 가지로 좋아요.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가 좋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에 중요한 니켈 광산이 있다 칩시다. 이 니켈 광산을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 삼성이 만약에 직접 투자해서 그걸 개발한다 칩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는 것과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제사회 감시, 그러니까 소위 인드라 강조하는 NGO들이 훨씬 더 높은 세계 최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니까.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정부다 그러면은 각국 정부의 재량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기준에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국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파시오 정권, 좌파시 정권 때 얼마나 아마존산림이 파괴됐습니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NGO들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각국 재량에 맡긴다. 친환경, 기후변화 특히 중요하죠. 첫 번째, 직접 투자 긍정 요인이 바로 친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제3세계로의 기술 이전입니다. 쭈꽁이 후에 테슬라 노조가 없어요. 무노조 테슬라입니다. 무노조 삼성이 아니라 이제는 노조가 있죠. 삼성전자도
문호조 테슬라예요. 쭈꽁이 왜 문호조 테슬라를 받아들였겠어요? 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반쪽 정은 애가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 기술 이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술 이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숙련공들이 늘어나니까요. 예. 물론 설계는 예. 이쪽이니까 그거는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돌리는 게 원래 제3세계 원래 그런 거죠. 뭐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서구 기준으로는 그건 하면 안 되지만 뒤따라 잡으려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기술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맨 땅에 어떻게 의지만 가지고 하려면 대약진 운동 같은 좌이파시오 모택동 같은 대약진 운동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창출이 되죠. 그냥 국영기업 갖고 막 이렇게 그걸 누가 믿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면 지속 가능성 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직접 투자 가지고 우리 채텀하우스류가 멕시코 투자 저번에 인드라 했잖아요. 멕시코가 스페인 연방 스페인어 연방 우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왜 중국이 됐어? 쭈꽁이 될 수 없나? 얘네 시리즈야. 뭐 인도가 왜 쭈꽁의 대안이 될 수 없나? 아직은 아니지. 그러나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합쳐봐. 쭈꽁 순식간에 넘어서요. 당장은 시간이 필요하죠. 딱 10년만 기다리면 쭈꽁이 본격적으로 한 게 90년대거든요. 10년만 기다리면요. 세계의 공장 쭈꽁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채텀하우스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인 면에서 당신들의 생산 투입 노동가치설, 인드라 노동가치설 부정하잖아. 그거는 19세기 노예제 기반, 18세기, 19세기 농노제 기반의 어떤 상상력이다. 의미가 없다 오늘. AI 시대에 맞아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건 구라로 드러났다. 노동가치사 아니 노동가치사 구라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구라입니다. 구라. 그 당시엔 필요했어. 이데올로기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민아님 어서 오시고요. 부수장님 어서 오세요. 10분에 하려고 그러니까 미리 한 10분 전에 혹시나 또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이럴까봐 넉넉하게 잡은 거죠. 억울하면 앞에 방송 녹화할 때 살짝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폴란드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저는 성렬형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는지 몰랐어요. 문자가 딱 맞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연한 일치입니다. 알고서 폴란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폴란드 연방, 슬라브 연방, 혹은 로마 그리스 연방, 뭐 네덜란드나 그리스, 이탈리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해서. 뭐 이거는 뭐 한 친구가 폴란드는 슈퍼파워라는 개념은 아니고 전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국위본론 관점에서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서 방점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EU 가입 시점에서는 거의 GDP가 유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하지 못했고 폴란드는 EU에 가입하니까 그 후 GDP 격차가 커졌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가 4%다. 이거는 GDP 대비 면에서 미국이 3.8, 뭐 3.7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의 군사비 지출 4%는 굉장히 폴란드가 이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는 2%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안보 우산이 없었다면 프랑스나 독일은 군비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한국처럼. 그랬다면은 사회보장제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강조하는 게 반쪽 노면, 한국 최초의 파쇼, 5000년사 가장 문정비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무능부패한 최악의 인권, 인권 말살 파쇼 팔쪽 노면이 무슨 자주 파시즘을 내세워서 무슨 뭐 전시작전권도 가져온다 이런 거,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우리 군대가 뭐 하면 나쁘진 않죠.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파쇼 트럼프가 따위가 좋아하는 거죠. 그 예산을 다 받으면 한국이 지금도 국방 예산이 많은데 복지 예산으로 돌릴 거를 군비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미션 좋아하는 일부 거기에만 좋은 거예요.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산이 거덜나요. IMF 아무것도 외환위기보다 더 큰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만 반쪽 노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러한 쇠뇌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쪽 노면이야말로 이완용만도 못한 매국노입니다. 파시스트. 이거 잊지 마십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반쪽 노면을 지지한다는 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파시스트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애국 목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반쪽 노면 같은 놈들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뇌가 썩었다는 얘기죠. 세뇌됐으니까.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는 반쪽 노면입니다. 한국에서 저쪽 괴뢰 파시오는 뭐 반쪽일성처럼 해방 직후부터 파시오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반쪽 노면이 한국 최초의 파시오입니다. 자위구이가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을 인정하면 안 돼요. 현충원에 일본으로 보내야 돼. 제 반쪽 노면 무덤. 파헤쳐가지고 보내야 돼. 이런 맥노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진짜로. 저런 파시스트 선동꾼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교육받은 노동력과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 투자, 이걸 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인드라가 폴란드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브레진스키가 데이비드 록펠러 상극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헨리 키신저가 돌아가면서 했죠. 그 다음에 카터 정부 때 안보 책사였고, 무엇보다 데이비드 록펠러의 책
특사였습니다. 헨리 키신저보다 훨씬 더 급이 높았다. 왜냐하면 반소 전략, 78% 반소 전략을 책임진 것이 브레진스키입니다. 22는 친중 헨리 키신저죠.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중요한 겁니다.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폴란드 유대인입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인들을 강조했지만 바엔사 노벨 평화상 받은 바엔사 연대노조 이 연대 솔리더티 이것을 직접 장명한 장본인이 바로 브레진스키고 유한 바로 2세 최초로 비이탈리아계 교황을 추천한 것도 브레진스키입니다. 폴란드계 교황이죠. 유한 바로 2세. 그리고 한국에서 80년대부터 갑자기 부작용이죠. 70년대까지만 해도 개신교 쪽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80년대부터 온갖 한국의 매체에서 심지어 전두환 정부 때조차도 영화든 뭐든 교회는 항상 목사나 깎아내리고 개독교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명동성당 신부 수녀는 항상 고귀한 원래 한국 일제시대 때 가장 친일에 앞장섰던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요즘 카톨릭이 친일이라고 욕하는 애들 없죠. 그렇게 반일 파시즘을 주장하는 애들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부작용이죠. 그 정의사의 구현단, 무슨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 이런 해방신학에서 나온 게 민민투, CA, 이런 좌이파쇼, 박노해 이런 애들, 그 집안이 또 카톨릭이잖아. 원래 그 CA가 골수 애들이 다 있죠. 카톨릭 청년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국이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이거는 CA에 있다가 구속된 친구가 있거든. 소설가로 데뷔한 친구하고 심도 깊게 얘기해가지고 더 잘 알아요. 하여간 그렇다. 다 그냥 파시스트입니다. 좌이파시예요. 어쨌든 그렇고 브레진스키가 있는 이 미국계 폴란드가 폴란드 커뮤니티가 미국사에서도 알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계 보통 미국사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유대계 뭐 이렇게 했지만 쪽수로 치면은 독일계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도 독일계죠,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시. 여러분 생각보다 무슨 와스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국계가 의외로 적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프랑스계도 있고 꽤 그럽니다. 백인 사회라고 다 이렇게 퉁치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이탈리아계 같은 건 시칠리아 출신들은 흑인 취급했어요. 아이리시나 유대인이 백인 취급 못 받았단 말이야. 어쨌든 지금은 백인 취급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백인 사회도 뭉뚱그려서 백인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다 커뮤니티별로 다 있다면 아시아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중국계가 있고 일본계가 있고 한국계가 있고 베트남계가 있고 인도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세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퉁치면 곤란하다. 다리트나님 어서오세요. 각도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폴란드의 최고 영웅은 이 브레진스키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필이면 알자지라 같은 훌륭한 언론에서 갑자기 미어샤이머 교수, 지정학 교수의 좌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국기본론을 정립하기 전에 좌이파시였잖아요. 좌이파시였을 때 저는 브레진스키보다 미어샤이머를 먼저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좌이파시니까.
예. 그래서 미어샤이머 보다가 굉장히 이거 어떤 관점이냐면, 미어샤이머를 내 한마디로 할게. 미어샤이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인드라 개념에선 좌이파쇼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러니까 좌이파쇼와 우이파쇼가 통해요. 그러니까 미어샤이머가 알자지라 방송에서 딥 스테이트 이거 우이파쇼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딥 스테이트 아닙니까? 럼프나 바로 우이파쇼나 좌이파쇼가 통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얘가 미어샤이머가 인드라가 좌이파쇼라고 규정하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잖아 지난 대선에서. 우이파쇼 성향은 럼프, 좌이파쇼 성향은 버니 샌더스.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죠. 좌우이파쇼는 통한다. 누가 키워? 럼프를 대통령 임명한 것도 국회의원이고 버니 샌더스가 또 시카고거든. 얘도 시카고대 교수고 미어샤이머도. 뭐 샌더스는 또 거기다 유대인이고. 하여튼간에 국회의원이 다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건데 미어샤이머는 한 번도 주류로 된 적이 없어요. 얘가 잠시 뜰 때는 미어샤이머가 공자와 맹자라는 얘가 잠시 뜰 때는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띄우는 거예요. 한 번도 진지하게 현실 정치에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미어샤이머는. 그래서 얘는 뭔가 학교에서 모범답안 쓸 때 나 필요한 그럴 때는 미어샤이머인데 진짜로 현실 정치, 현실 국제 정치, 국제 외교를 알려면은 브레즈스키를 딱 보니까 책을 딱 읽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야 현실은 여기 있구나. 브레즈스키야말로 삼국지 시대로 치면 가우고 제갈량이고 주유다. 반면에 저 미어샤이머는 쟤는 이건 뭐냐 이거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 학교에서 공자와 맹자하는 걸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미어샤이머 교수에 대해서 인드라 구입원론 관점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미어샤이머는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답습하는 정체된 그러한 지정학을 보여주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신냉전이야. 왜냐면 얘 이론 대부분이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신제국주의 시대야. 맞지 않아, 얘 얘기가. 얘는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의 현실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신냉전을 얘기해요. 신냉전 좋아하는 애들은 누구다? 반쪽 정은, 메콩시파르, 푸딩 이런 애들이 좋아요. 좌우의 파시오들이 신냉전 개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어샤이머를 가만히 주장을 들으면 푸딩, 우에파시오 푸딩을 지지하고, 가만히 주장을 들으면 좌이파시오 메코시파르, 좌이파시오 반쪽 정문을 옹호하고 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막 비비꼬아. 프랑스 옛날 그 사기만 치는 프랑스 철학자들처럼 말을 비비꼬아. 내 얘기는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결론은 지 이론이 맞다고 우기려고 현실을 마구 잘라가지고 지 편의대로만 맞춘다 이거야. 지금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미어샤이머, 좌이파시오, 우이파시오,